최근 뉴스를 보다가 다시 역사 공부를 하게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왜 치우는 거야?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한 거야? 정치인들도 나서서 각자의 주장을 하다 보니 진짜 역사는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도 역사 공부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동순 시인이 쓴 홍범도 장군의 평전, 민족의 장군 홍범도입니다. 제가 혼자 이 책을 소개하기엔 좀 무리겠죠. 그래서 이른바 역사 덕후들을 모셨습니다. 와! 텐션이 올라가셨는데. 아침이라 텐션이 오르지 않네요. 네, 조선시대 사학과를 전공한 제 동기 종호 씨와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현모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유튜버라고 불러야겠죠? 우리 성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역사하면 또 이분들 아닙니까? 저희가 역사 콘텐츠를 또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역사가 깊죠. 저희 컨텐츠 역사가 깊죠. 그렇죠. 사실 예전에 갑자기 오랜만에 이 조합으로 모여서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바야흐로 제 취준생 시절에 이제 그 저랑 이 성준 씨가 이제 그 집에서 침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여기 선배들이 전화가 와서 네. 너 요즘 할 거 없지? 그럼 나와라. 그쵸, 말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기에는 이 둘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작했던 게 이제 부동산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히스테이트라고. 히스테이트. 맞아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살아있다고 보기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존재. 인터넷 안에. 네. 저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이 지금까지 와서 뭔가 그런 비슷한 결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회사에 와서도 계속 부동산 유튜브를 하고 20만 막 30만씩 막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근데 그 몇 개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안 업계에서 나와요. 아주 아닙니다. 주목받는 신인 하락론자. 이제 뭐 신인 하락론자. 서울 집값은 하락한다고 계속 말하고 다니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 저는 보고 위주로 하락해야 돼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이 책은 특별히 홍범도 장군 이슈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현모 씨와 종호 씨가 저희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다름 아니라 최근 국방부하고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제 철거하려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맞는지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을 가져왔어요. 그 뉴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육사 안에 5분의 독립전쟁 영웅이 계십니다. 이제 5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청산리 전투에 이제 김좌진 장군, 그리고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님, 그리고 이제 광복군 참모장이었자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범석 장군, 그리고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을 전부 다 육사 밖으로 이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 한 분만, 이분의 흉상만 옮기는 걸로 이제 계획을 수정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과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개입했다는 그 2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간단하게 국방부 그 3쪽짜리 입장문을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더욱이 사관생도의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은 뭐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음.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뭐 빨치산으로 그 활동하면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도 빨치산으로 참가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 입장문을 보면서는?
그래서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논란이 있어서 흉상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 국방부가 그 논란을 종결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자기네들의 의지로. 사실 논란을 논란으로 두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상을 옮겨버린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논란을 스스로 종결시킨다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저는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지금 불만이 너무 많아서. 깊은 네. 빡침이 지금 느껴지네요. 네. 일단 저는 이게 그들의 입장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논란이 있다, 뭐 의혹이 있다란 말만 하는데 그 어떤 것에서도 자기들의 명확한 주장은 없고 약간 회피성으로 다 입장을 낸 것 같고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인 건지 그냥 그 논란을 잠재울 거면 제대로 입장을 밝히고 정확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 발 물러서서 아 이런 게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좀 대책 없이 말만 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서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다 끼워 맞추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이념 얘기를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꺼내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국방부도 발을 맞춰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꺼낸 게 아마 그 흉상 철거였던 것 같고 그 흉상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반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맞아. 약간 좀 희석된 사람들이 좀 있고 거기에서 제일 이제 이 윗분들이 봤을 때 좌쪽에 계신 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이었고 맞아. 이 홍범도 장군을 치워야 되니까 막 갖다 붙인 겁니다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장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국방부 브리핑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노를 하셨죠 우리 기자분들이. 아니 근데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도 비슷해요. 맞아요. 소위 뭐 태극기 흔들으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 일부러 논란을 자초하면서 왜 이럴까는 역시 그분의 의중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과잉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호 선배가 이제 역사학도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입장문이 얼마나 네. 무식해요, 진짜. 아니 뭐 각주 달아야죠. 각주 하나도 없으면 솔직히 역사 좀 논문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얘기가 제가 그때 브리핑에서도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저희 어떤 모 경제지 선배께서는 국방부의 인문학적 소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저 그 멘트 딱 기억나. 정말 얼마나 천박하고 부끄럽냐. 특히 이 빨치산, 이 빨치산의 어원이 뭡니까? 이게 파르티잔이라는 비정규군. 비정규군이란 네. 말이잖아요. 이게 지리산 빨치산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전형적인 그냥 시골 아저씨들이 막걸리 먹으면서 할 만한 이야기를 국방부에서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사학과 교수들 저렇게 가만히 있나. 시국선을 하다가 뭐 학술대 네. 토론자에서도 잘리고 요새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교수들이 그렇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도 잘 일반적인 국민들은 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값들을 정치인이나 정부나 이렇게 내놓다 보면은 사실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이게 왜 네, 잘못된 맞아요. 건지를 그쵸. 알고 싶거든. 알고 싶은데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책이 가장 좀 좋은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 책을 다 읽으셨어요? 다 읽었죠. 책 두께가 거의 뭐 벽돌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국방부 출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쟁처럼 그러니까요. 네, 전투에 나섰기 때문에 다 읽었을 것 같아요. 화가 난 그 타이핑과 뒷모습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차가 좀 높고 그쵸. 어떻게 보면 성향이 마냥 이렇게 또 한쪽에 몰려 있는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진보 쪽인 높은데 것만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도 그때 모두가 똑같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셨던 거 보면은 맞아요. 네. 23권이 있어요. 국방부가 우리는 이거 자료들을 참고했다고 23권의 그 목록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다 읽었습니다. 와, 23권을. 23권이 딱 책이라기보다 논문도 있고 네.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읽었고요. 이 책도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 책은 사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까봐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쓰여졌어요. 맞아요. 저도 읽었어요. 이 책이 이제 국문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제 이동순 시인이라는 영남대 국문과 교수가 쓰신 책인데 네. 제가 이 논란 처음 터졌을 때
이분하고 바로 통화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평전을 쓰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전화 받자마자 너무 분개하고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시도 쓰셨어요.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돌아왔잖아요. 네. 지난 정부 네, 때. 봤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홍범도 장군의 빙의한 시를 써서 이럴 거면 내가 왜 돌아왔냐. 거의 뭐-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아, 뭐, 웃음이 근데 이게 해악이죠.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어이없는 웃음들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이분 자체가 그리고 또 이 교수님의 이 조부가 또 독립운동가셨어요. 그래서 뭐 대구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뭐 순국하셨다고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조부로부터 이제 그 독립지사나 열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셨고 사실 그 종우 선배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찾아온다는 게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해외 독립운동사를 공부한 분들이 거의 안 계셔가지고 네. 일단 간략하게 세 가지 위주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네. 종훈 선배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간략하게 홍범도 장군의 생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이 전투 전술 뛰어난 이제 전략가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네. 어떤 스타일로 이제 의병 뭐 독립 군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봉오동 청산리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봉오도 청산리 전투 이후에 있었던 일, 북만주 연해주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네. 사실 이분의 네. 논란이 다 이 부분에 네, 네. 방쪽이 네. 돼 있으니까요. 일단은 책의 제 1부부터 3부는 이제 이렇게 평양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유년 시절 어떻게 보냈나 그다음에 의병이 됐던 시절을 일단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조선 말 뭐 이렇게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홍범도 장군은 의병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냐까지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유년 시절을 거쳤나라는 거는 거의 모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왜 넘어가게 됐을까 연해주 쪽으로 맞아.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독립군들이 그러니까 뭐 왜 소련 땅에서 싸우게 되는가 뭐 이거 그러니까 소련 땅에서 왜 서로 싸웠을까 그죠. 이런 얘기는 잘 몰라요. 솔직히 뭐 자유시천변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주처럼 조선 말부터 이제 연해주 쪽으로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에 뭐 그 사람들 사이에 뭐 조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 사이에서도 뭐 마적들 뭐 저희 영화 보면 놈놈놈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 거기 맞아. 보면 이제 정우석 씨가 마적으로 나오는데 정우석 씨란다 이병헌 씨가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부분 뭐 시달리다가 이제 이주했다라는 기록도 이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어디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홍범도 장군은 1868년 9월에 평양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1회 만에 이제 숨을 거두게 돼서 이제 홀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게 되죠. 자라나면서 뭐 처음에는 자꾸 연락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골격이 커지고 이제 소년 장사라고 불릴 만큼 이제 힘도 세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골격이 되게 컸다 그러대요. 네. 유년 시절 이제 아이가 너무 잘 크고 잔병치레도 안 해서 나중에 이제 골격이 커지고 번같이 살아왔고 그래서 뭐 소년 장사라 불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별명이 범동이? 네, 범동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뭐 아시겠죠? 범동 무슨 뜻인지? 뭐 호랑이의 자식 이런 네, 거 아니에요? 호랑이 아이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종호 선배 호도 그 네. 호랑이 호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맞아요? 종치는 호랑이 뭐 이런 거여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님께서 지었다고 하시는데 동치는 불교의 뭐 귀한 호랑이인가요? 너무 그런 것 귀엽다 같아요. 호랑이. 아니 근데 불교에서 종은 되게 큰 의미가 있기 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예, 예. 시작을 알리는. 네. 예. 근데 뭐 스님의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었는데 아니 아니 다른 사람 문만 열어주고 동친다 이런 느낌이 네. 나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건 여담이니까 아무튼. 넘어가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한창 성장할 때는 이게 뭐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러시아 뭐 등등의 열강들이 한국 쪽으로 들어올 때였기 때문에 홍 장군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입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9월 말 지방군대 이제 신건 친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입대했을 때가 이모군란 직후였기 때문에 조선의 청해 군대가 들어와서 용산 쪽에 주둔을 하고 있었죠. 그때가 이제 15살이었는데 이제 2살을 속여서 17세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고 첫 보직이 코코수. 코코수는 뭐 나팔을 부는 사람, 병정 뭐 이런 뜻이 있게 돼요.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이 성장을 한 게 평양이었잖아요. 평양의 평안도였는데 평안도에 옛날에 뭐 제너럴 셔먼호처 사건처럼 이제 외국과의 교류가 되게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쪽에 이제 천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행패를 막 부리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라 이쪽에 이제 뭐 조선 상인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뭐 외놈 순사 이런 외놈들도 많았구나 여기가. 예. 네. 외놈이란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 아, 네, 일본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게 홍범 장군이 잘 아시다시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제 응징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일본 이 순사가 조선 안연자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이제 홍범 장군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일본 순사를 개처럼 끌고 와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기도 해서 이제 동료와 주민들한테 칭송이 되게 높아져 갔는데 뭐 일본 순사를 그렇게 했으니까 일본 영사관 입장에서는 빡이 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을 이제 가두라고 하게 되고 이제 군에서도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했니?라고 압박을 이제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홍범도 장군이 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1907년 11월에 삼포대를 조직해서 삼수갑산 일대에서 의병 전쟁을 전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수갑산이라고 하면 맞아. 진짜 산이 막 펼쳐져 있고 뭐 진짜 뭐 찾아가기도 힘든 뭐 이런 느낌으로 삼수갑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의병 전쟁을 하게 되고 뭐 그때부터 이제 그분의 이제 활약이 이어지게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 듣고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약간 그 삼국지나 이런 데서 나올 때 그 영웅들이 군웅하는 그런 느낌? 약간 활거한 그 뭔가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날 때의 그 어떤 일대기 시작 느낌 이런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뭐 의견이랄 게 따로 있나요? 지금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역사 이야기 듣듯이 지금 듣고 있는데 빨리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사실 책에서도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우리가 이게 정보값들이 그러니까 홍 장군의 그런 생애와 그 당시의 배경 시대 상황을 같이 이렇게 써주면서 그러니까 역사책과 이 사람의 평전을 같이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근데 이 평전을 보면 다른 평전하고 좀 다르게 약간의 이제 작가의 감정들도 좀 들어가 있고 많이 개입돼 있죠. 아까 제가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어요. 소개해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분이 그 혈기왕성하신 분이다. 이 네. 선생님이. 약간 그러면은 뭐 삼국지 연이 읽듯이 살짝은 그쵸? 이제 보면서 조금 스스로 필터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저는 네.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가 일단 생애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홍범도 장군을 하면 물론 그 군밤 모자 같은 걸 쓰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그 이제 그 군밤 모자가 소련군 그거라고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소련 군복이라고. 그게 소련 그렇게 군복이라고. 문제라고 뭐 레닌이 좋다던데.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역사책에 실린 거예요? 아 그게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그때 그 저기 레닌 그 극동 그것도 무슨 대회인데. 대회 네. 나갔을 때 입은 그 사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흉상도 그 소련 군복으로 만들어지고 그랬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걸 거였으면 애초에 역사책에도 실으면 안 되지 않았나. 역사책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과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뭐 이후에. 전교조 나와야 되고요. 네. 뉴라이트 나와야 돼요. 네. 자, 일단 그래서 말씀해 네.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게 아무래도 최민식 배우가 아 하셨죠. 봉원동 전투에서. 그 되게 충격. 저 보는데 나올 거라.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언제 나오지? 이러고 꽤 보는데 늦게 나왔죠. 예, 거의 마지막에. 끝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안 나오고 이제 류혜진 배우랑 류진열 배우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나오다 갑자기
그것도 되게 웃기게 예. 이게 뭐 재뿌릴 때였나 뭐 그럴 아니, 때였네. 그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아니 그거 장면 아닌가요? 어. 변 보시는데 탁 등장. 맞네. 맞아. 그러니까 무슨 뭐지 지프로 만든 갓 같은 아. 걸 쓰시고 맞아, 막 맞아. 이렇게 변을 딱 보시고 일어나면서 북한 사투리가 아니죠. 지금은 따지면 그쪽 위쪽 사투리 딱 쓰시면서 일본군 그 장희수 우리한테는 장희수 익숙한 배우한테 탁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맞네요. 맞아. 그게 이제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되게 묘사를 잘한 게 딱 앞에 말한 것처럼 호랑이처럼 호랑이 느낌 팍 나게 약간 산군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딱 전술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 이게 괜히 봉오동 전투가 그게 아니었구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어쨌든 2부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어떤 전술로 어떻게 이 전투를 이끌었는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주특기가 다 있을 텐데 장군들마다 홍범도 장군의 주특기는 뭐였어요? 총이죠. 네, 뭐 그렇죠. 이분은 진짜 그 사격 실력이 워낙 뛰어난 걸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20발 중에 12발 겨우 맞춘 사람인데 그 간신히 아니, 뭐 떨어진 건 아니니까. 간신히 12발이 통과해서 기준이거든요. 저는 만발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오.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저는 총으로 군대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갔어? 저 붓질 했어요, 붓질. 종치고. 아 근데 그 어. 약간 연관이 있네요. 뭐가요? 위에 발굴하신 거랑. 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시면 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맨날 보도자료 오거든요. 여러분도 네. 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 국유단 국방부 유해가 발굴. 여러분 DNA 다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이분이 그 사실 우리가 알려진 거는 그러니까 포수로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한 거는 이분의 이제 대장이 되고 나서 전술이었어요. 이분이 진짜 그러니까 유격전의 그 진짜 교과서를 보여주는 사실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오동 전투를 기억하면은 물론 영화가 조명되면서 좀 어떻게 전투했는지 잘 보여주긴 했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그냥 봉오동 전투가 이루어졌고 어디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군은 몇 명을 죽였고 우리는 어떤 피해 아주 약소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유준열이 막 도망다니고 유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이러면서 사실 그게 진짜 딱 잘 그 화면으로 잘 보여준 건데 책에는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중, 분산, 그리고 날랜 이동 이 세 가지 신묘한 전법들로 인해서 적들을 이렇게 유인했는데 이게 핵심인데 적들이 이제 밀림으로 따라 들어오면은 어느 틈에 이제 야산에서 내려오고 또 야산으로 또 추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갑자기 이제 의병대가 이제 밀림에서 또 나타나서 이제 후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고 저쪽에서 갑자기 안 보인 그래서 쫓아가면 또 안 보여요. 신출기몰한 거죠. 갑자기 그게. 뒤에서 또 나타나고. 신출기몰하다. 네, 진짜 딱 그래요. 심지어 이게 눈 오는 날이면은 신발 거꾸로 신겼대. 이건 진짜 무릎을 칠 만한 그런 전술인 것 같아. 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알고 그러니까요. 보면 반대 방향을 방향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이거는 뭐. 근데 약간 게릴라전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건 손자문법이나 삼국지 이런 데서도 분명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대편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본인의 경험이죠. 맞아, 그렇겠죠. 맞아. 예. 그러니까 도망도 다 많이 다니셨을 거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일본 애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죽는 것도 많고. 맞아. 봉오동 전투에서도 네.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도망가는 길에 자기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군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내가 막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주위에는 이 동네가 또 얼마나 네. 삼엄해요. 이 동네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맞아요. 험난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인 사격이 많을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나타나면 누군지도 모르고 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일본군이 이게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았어도 살아서 나온 놈은 드물었다고 이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국뽕이 차오르는 문장들인데 저희 정부 입장에 봤을 때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이 그 군대 조직이 세계 3위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북해 쪽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 이게 먹힐지 않은 거지. 그죠. 병력이 많다고 꼭 이게 전투를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이제 보여준 거죠. 사실. 게릴라전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준 걸 그럼요. 뭐 군사력 측면으로 봤으면 베트남은 아직 애진장이 끄떡났어요. 그렇죠. 네. 봉오동 전투를 다시 많이 아시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알려진 그 전투가 이제 갑산 전투거든요. 이게 아까 종호 선배가 말씀하신 그 산수갑산. 산수갑산. 사실 그 산수갑산은 을지로에 있는 그 순대 잘하는 집이 아 거기 맛있어요. 맛있어. 한 번도 안 가봤네. 한 접시에 소주가 2병씩 들어갑니다. 조만간 가야 돼. 아 근데 이제 진짜 그 갑산 전투가 사실 가장 먼저 알려진 전투긴 해요. 이게 1908년입니다. 1908년 이제 무신년이죠.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때 벌써 40세셨어요. 40살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김자진 장군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근데 아무튼 이때도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동안 일본군을 하도 이제 괴롭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토불단을 이제 출병을 시켜요. 일본군이. 그래서 당시 북청수비대에 이제 아오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오토는 그러니까 매번 당했어요. 홍범도한테. 그러니까 약간 항상 막 얘를 내가 반드시 잡는다 이 생각에 지금 가득 차 있던 사람인데 이들이 그래서 이제 함경도 남도에 위치한 삼수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은 딱 이거를 파악해서 소수의 병력을 그 오는 길목인 이제 중평장이라는 곳에 남쪽 고지를 먼저 점령하게 합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일본군의 진로를 차단시키고 여기서 막 교전을 하다가 지연 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후퇴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그 삼수에 있던 주력 부대는 재빨리 갑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삼수 성안으로 들이닥쳤는데 이미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텅 비어 있고 의병들은 이미 갑산읍에 들어가서 거기 갑산읍이 일본군의 우체국, 막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빈 이 병력이 많이 빠진 갑산읍을 들이닥쳐서 이제 그런 통신 시설들이나 사무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전화선 다 끊어버리고 혼비백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심지어 뭐 식량, 무기, 탄약 이런 것도 노획을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일본군 주검만 길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군 토벌대가 이제 한 2주일 동안 일대를 막 뒤졌는데 그림자도 찾지 못했대요. 홍범도 장군의 이 부대원들을. 이게 바로 이제 갑산 전투.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처음 알린 갑산 전투입니다.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독립군 관련된 영화나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연구가 좀 덜 된 것도 있고 지금처럼 여전히 아직도 한국이 조선에 대해서 특히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모두가 받아들였지만 독립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투나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아이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많은 고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요소이기도 한데 좀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들어요. 좀 좋은 컨텐츠잖아요. 그 어떤 역사 컨텐츠 항상 우리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컨텐츠인데 그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봉오동 전투 영화를 그게 전 정부였으니까 개봉이 됐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봤지 현 정부였다면 만약에 온전하게 개봉이 됐을까? 아니면 그 배우들이나 제작진들이 이건 좀 약간 좀 넘어가긴 한데. 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뭐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거야말로 주입식 교육의 끝판왕이 아닌가.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거는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는 게 이게 역사를 어떻게 구성을 그 스토리를 어떻게 텔링을 하느냐 구성을 하느냐 이게 되게 영화에서는 중요한 맞아요, 건데 맞아요. 영화적인 묘미를 너무 못 살렸어요. 인천 상륙작전 자체는.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가 재밌었던 건 홍범도 장군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그 앞에 부분은 사실상 그러니까 농민군 의병들도 다 보면은 유해진이 그 대사를 해요. 나는 한 번도 군인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농민이고 뭐 쫓겨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네요. 아니 이게 클리셰야. 이게 항상 우리의 그 뭐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이 저기 이런 변호인 아니구나. 어쨌든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 다 소시민 소영웅주의 그게 맞아요, 약간 좀 맞아요. 깔려 예.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엔 모여가지고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서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건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제국 시대의 영화, 선전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저는 뭐 근데 그런 영화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봉동전도 같은 영화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인정을 맞아요. 하고, 이거는 그냥 영화적 재미, 이거는 뭐 시선의 차이 정도로만 바라보면 되지, 그거를 만들지 마라, 흉상을 치워라 하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의 입장인 건가? 그렇게 자유 사랑하시잖아요. 자유 사랑하죠. 평등 사랑하시고 공정 사랑하시고 늘 앞에 네. 자유를 붙이시고. 그렇죠. 외유하시면서 예산 많이 쓰시고 명품 일단은 사시고 경정. 경정이죠. 일단은 경교롭- 여기까지 이제 드러난 그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부분에서 과연 이분이 그 존재가 왜곡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지대한 공을 끼치고 이 뒷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바뀌는지 좀 알고 싶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 영웅적인 인물로 들립니다. 근데 사실 읽히고.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네. 뒷부분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만 네.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이게 그 나는 솔로로 치면 레이디 가가 음악이 나오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순간이거든요. 네네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팝업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네네. 확장팩이 가능하겠죠. 그럼요. 안 들어주시니까. 아이고. 저희는 뭐 많이 찍어내잖아요. 많이 짧게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다 하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루즈해지잖아요. 예. 힘드시니까 네네네. 여기서 그렇죠. 한번 또 끊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네. 네. 참고로 이제 봉오동 청산리는 건너뛸 겁니다. 네. 그건 너무 많이 아시니까. 네. 이건 모르는 분들이 일단 없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그 독립전쟁 사이 너무 빛나는 역사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 이후의 역사를 길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고난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얘기는 홍범도 장군과 우리 독립군들의 고난의 역사 그것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뭐 일정을 좀 봐야 돼서 스케줄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